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나스닥이 이전 고점을 뚫어서 기분 좋게 공개 영상 시작해봅니다. TQQQ 혹은 지수 투자가 그나마 편한 이유부터 알려드리면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포워드 PER이라는 걸 알면 현재 주가가 고평가 구간이구나 저평가 구간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리먼이나 닷컴 버블을 겪고 나서는 절대 최악의 사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S&P가 고평가 구간, 일명 포워드 PER 22배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인버스를 분할 매수하면 큰 수익은 못 얻더라도 롱을 추매해서 물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미친 시절에도 포워드 PER 22배를 넘어가면 뿅망치를 맞고 내려오곤 했으니깐요. 그렇다면 현재도 S&P 포워드 PER이 21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오를 수 있는 룸은 S&P 기준으로는 3에서 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오르면 또 이번처럼 눌림이 올 것이기에 롱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시 또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S&P 포워드 PER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주 목요일마다 월가에서 업데이트하는 S&P 500개 기업의 포워드 EPS를 보면 됩니다. S&P를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1년 이후 EPS 상황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반영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의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 EPS와 크로스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 보이는 2026년도 선반영 중인 포워드 EPS가 대략 300 정도니깐 여기서 크게 더 상승하지만 않고 유지만 한다는 가정하에 S&P가 올해 12월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대략 6,600입니다. 물론 아직 6월 이후로 EPS 변동이 어찌 될지 모르기에 현재 기준에서만 보면 S&P 연말 예상 최대치입니다. 다만 연말에 포워드 PER이 22배를 갈지 20배를 갈지 더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수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저는 체크하면 크게 물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개별주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 리스크와 더불어서 그의 변수라고 한다면 나스닥 S&P 지수의 하락에 대한 변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일명 세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개별주는 아무래도 차트와 더불어서 참고해야 할 게 지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가 3배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좀 더 리스크가 적습니다. 대신 수익률 면에서는 당연히 개별주 2배, 3배가 오를 때는 월등합니다. 달콤한 수익률을 포기하고 지수 투자를 제가 하는 이유는 3배지만 좀 더 안전해서입니다. 사실 추세만 잘 본다면 개별주를 하건 지수 투자를 하건 의미는 없습니다. 좌측은 SOXX ETF이며 우측은 QQQ ETF입니다. 일봉 차트는 아니고 프리장 애프터장까지 포함한 확장시간 16시간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이전 고점을 뚫었고 반도체는 아직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다음 매도라인을 피보나치로 저렇게 설정해 볼 수 있지만 반도체는 아직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기에 이전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매도할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까지 고작위에서 3%만 더 오르면 되니깐 이번에 저 근방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렇게 이제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S&P가 포워드 PER이 21.5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슬슬 롱은 분할 매도하면서 다시 또 지수가 하락하길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한 주가 걸리던 두 주가 걸리건 눌림을 기다릴 자신만 있다면 고점에서 물릴 일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계속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불타기 하고 싶습니다. 불타기를 잘하면 해도 되지만 저는 불타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현재 반도체와 나스닥에서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분할 매도할 계획만 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반등에 실패한 케이스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딱 MSTR이라는 요상한 기업의 차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좌측 MSTR 일본 캔들입니다.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으로 내려왔지만 나스닥은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MSTR은 이전 고점 부근에서 약간 모자르게 올라왔다가 재차 저점을 깨고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미 이런 패턴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매매일지를 짜봅니다. 내가 이 종목에 얼마까지 투자할 생각인지, 그리고 첫 진입일 때 얼마를 들어갈 건지, 그 다음이 만약 반등 실패 후 넥라인을 깨면 롱은 손절할까 비중 축소할까, 혹은 그냥 홀딩하면서 뒤에 현금 비중이 높으니 분할 매수할까 등등. 제가 일단 테스트 삼아서 소량으로 어제 진입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 쳐봅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이전 고점을 못 가고 우측 사례처럼 11일평과 21일평 사이까지 간 후에 다시 또 내려온다면 나는 과연 저기서 기가 막히게 롱을 매도할 수 있을까?
물론 단타라면 매도할 수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보통 매수를 한 이유가 이전 고점 부근에서 최소한 매도하기 위함이죠.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단기 스윙이기 때문입니다. 40일 이평 부근에서 더 떨어질 걸 알고 있었다면 40일 이평에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저점이 어딜지 모르고 어디에서 다시 위로 쏠 줄 모르기에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걸 확인하고 뒤늦게 들어갈 것인가, 혹은 저점이 어딜지 모르지만 계속 저점을 낮추면 분할 매수 비중을 정말 작게 해서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정말 분할 매수 비중은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할 금액에 의해서 3% 정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측은 매각캡 7개 기업을 포함하는 ETF MAGS 일봉 차트입니다. 몇 개월 동안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면서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우리가 다들 불리는 바로 그 구간에서 엄청나게 빠른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 기간 고점을 못 넘기는 상황에서 과연 롱 물량을 매도하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 이때 반도체의 종목도 박스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거지 같아서 그때는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해서 못 뚫고 차트도 박스권이면 그냥 매매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평선 배열이 이쁘거나 완전히 별로거나 그런 게 오히려 매매하기 더 편하니깐요. 그러면 여기서 추세를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스토캐스틱으로 표현하자면 빨간색 대파동이 다시 위로 돌린다는 의미이고, 이걸 이평선으로 표현하자면 10일 이평선이 21 이평선 위로 일명 골드크로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파동들에서 저점을 높이는 파동들이 나온다면 아주 안성맞춤 베리굿 파동 패턴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점이 계속 낮추면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금 떨어져서 지지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그게 지수거나 빅테크라면 그나마 구조되는 오니깐 다행이지만요. 그럼 이걸 이제 우측의 비트코인 12시간 봉으로 보면 현재 비트코인이 딱 넥라인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너무 꼬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받는 게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넥라인을 깬다면 다음 매수받을 위치들이 저렇게 나오죠. 대략 10만 달러대는 일단 지켜주고 지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비트코인 한 배 투자라면 큰 의미가 없는 하락이겠죠. MSTR 때문에 아무튼 비트코인까지 보고 있는 인간 지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OXL 그리고 TQQQ 어디서 매도할까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영상 초반에 올려드린 매도라인에서 분할 매도 하시던지, 아니면 난 이 정도 수익이어도 만족해하면 매도해도 되는 거고, 저라면 반도체는 이전 고점 부근까지 가면 매도 좀 할 것 같고요. 나스닥은 피보나치 라인이나 당연히 완전 전고점 부근이겠죠. 아무튼 개인마다 롱 비중은 다르겠지만 다들 수익 중이실 테니 그거면 행복한 5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